광주 그리고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신세계. 오랫동안 지역 강자로 군림해 왔는데 요즘 상황이 좀 복잡해 보여요. 강력한 경쟁자들이 뛰어들고 있고 또 야심찬 프로젝트는 약간 난관에 부딪힌 것 같고요. 광주 신세계는 신세계 그룹 안에서도 상당히 독자적인 현지 법인으로서 탄탄한 실적을 내왔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성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이게 강점이었죠. 하지만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같은 경쟁자들의 등장은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변수고요. 또 회사의 미래가 걸린 아트앤컬처파크 프로젝트 역시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광주 신세계의 현재 가치가 과연 적정한지, 성장 잠재력은 뭘지,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네. 우선 기본적인 체력부터 좀 볼까요? 과거 실적을 보면 8년부터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었다니 이건 뭐 경쟁사 평균의 2배 이상 아닌가요? 3%라는 평균 영업이익률은 사실 유통업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치죠.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2025년 1분기 말 별도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1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는 정책 덕분에 2023년에는 7.4%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니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인데요. 1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는데 2분기 잠정 실적에서는 이익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2025년 1분기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각각 플러스 20.5%, 플러스 126.8%, 플러스 339.1%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분기,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은 2.9%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8% 감소했고 특히 순이익은 20.8%나 줄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 특히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비용 관리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일회성 손실 같은 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의 시작인지는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익성 지표에 약간 경고등이 켜진 셈인데 그거는 놀랄 만큼 써 보여요. PER이 5배 수준이고 PBR은 0.3배도 안 된다니?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 아닌가요? 특히 모회사인 신세계랑 비교하면 더 그렇고요. PBR 0.3배는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건 유통업 전반의 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신세계의 압도적인 과거 수익률을 생각하면 PER 5배는 이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이 아마도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 그리고 곧 닥쳐올 경쟁 심화, 또 뒤에서 다룰 프로젝트 불확실성 같은 위험들을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가늠할 핵심 열쇠, 바로 아트앤컬처파크 프로젝트겠죠. 기존 백화점 3배 규모라니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지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호텔 200실, 주거시설 516세대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입니다. 연매출 목표도 현재 거의 2배 가까운 1.3조에서 1.4조 원으로 잡고 있고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광주를 넘어서 서남권 전체의 랜드마크가 될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광주시와 협상 때문에 멈춰설 수도 있다고요. 그 수익성을 맞추려면 주거 면적을 좀 늘려야 하는데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광주 신세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상업시설 투자를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수익성 높은 주거시설 면적 확지만 광주시는 특혜시비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때문에 지금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안 돼서 주거면적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군요. 네, 이건 목표했던 그 랜드마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정말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2028년 개장이 목표긴 한데 이 협상 결과에 모든 게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안방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네요. 더현대 광주가 2027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2030년에 문을 연다고요?
그야말로 3파전이 벌어지는 거군요. 독점적인 지위는 이제 옛말이 되는 거죠. 게다가 광주 지역 백화점 시장 자체가 이미 2023년부터 역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게 단순히 나눠먹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거나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실적 부진, 이런 거시경제 둔화나 소비심리 위축의 전조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프로젝트 지연 및 변경 리스크는 물론이고요. 와, 광주 신세계는 정말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 재무 안정성, 배당 매력 같은 것과 현재의 저평가 매력,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나 경쟁 심화, 시장 위축 같은 것들이 막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튼 컬처파크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의 경고 신호나 광주시와의 협상 난항을 고려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식 발표 외에 어떤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숨겨진 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단서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